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세에 반드시 전세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와 전세를 비롯해서 공공임대까지 비교하고 영상 내용을 이해하면 어떻게 주거비를 절약해서 돈이 된다는 건지, 유리한 전세대출 방법은 뭐가 있고, 경기도 거주자라면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팁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이자 청년, 사회초년생이 이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4%에 달하고요. 전국은 30%를 찍었습니다.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특히 공감하실 텐데 통신비, 생활비, 주거비, 식비 등등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뭐가 남을까요? 남는 돈이 없습니다. 저도 1인 가구 월세로 자취를 해봤었는데 얼마 벌어서 생활은 할 수 있어도 남는 건 없더라고요. 저축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도 안 생기고요. 그럼 이제 돈을 남기는 방법, 특히 주거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바로 전세입니다. 20대 이하를 보면 보증금이 있던 없던 간에 월세로 최고 69%의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들이 주거비용을 월세로 내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제 옛 생각도 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회 초년생일 때, 진짜 사회로 갓 진출했을 때 돈 없고 독립은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줬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시기는 얼마간 여윳돈이 생기면 자아실현이라든지 여러모로 도전과 기회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훨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시길 바라며 제작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알아볼 내용은 월세와 전세에 사는 차이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유리한 전세대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 자취하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양알뜰군과 김욜로 양입니다. 세전으로는 2,600만 원 정도를 벌고 세후로는 2,400만 원을 똑같이 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월 200만 원이 통장에 찍히죠? 양알뜰군은 10.89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월 130만 원을 저축합니다. 욜로 양은 6.6평 원룸에 살면서 월 80만 원을 저축하고요. 1년이면 600만 원 차이죠. 얼핏 보아도 거주 여건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저축 금액 같은 부분이 양알뜰군이 앞섭니다. 어떻게 아파트의 더 넓은 공간에 살면서도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생활 씀씀이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주거비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등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텐데요. 거의 50만 원 밑으로는 월세를 찾기 어렵습니다. 양알뜰군은 더 나은 거주 환경에도 월 15만 원만 주거비로 지출하고요. 김욜로 양은 무려 45만 원을 다달이 냅니다. 주거비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월세와 전세 개념을 먼저 알면 좋습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 월 단위로 건물주에게 집세를 내는 겁니다. 월세는 내면 소멸됩니다. 온전히 집 주인이 갖는 돈이 되고요. 월세도 보통 별도로 관리비를 지불하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다 지출이 계속 크게 발생합니다. 그럼 전세를 볼게요. 전세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거주가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이제 얘기를 해서 더 오랜 기간 거주를 할 수도 있고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 일정한 돈을 집주인에게 맡겼다가 나올 때, 그러니까 퇴거할 때 다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전세입니다. 물론 월마다 별도 관리비는 조금 발생하지만 월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월 단위로 나가는 주거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김욜로 양의 경제 생활을 같이 들여다보면 생활비가 조금 차이 나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당장의 소비를 우선시하거나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든지 과소비를 한다든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해서 월급날이 돼도 텅텅 빈 통장이 있다든지 취미가 쇼핑이고 저축 목표가 없고 연말정산을 관리 안 하고 특히 요즘에 쿠팡,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아이디어스, 넷플릭스, 왓챠 이런 구독 지출로 잔돈마저 탈탈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혹시 시청하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런 지갑에 구멍이 뚫리는 생활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영상 주제가 주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김연로 양은 사진보단 크겠지만 어찌됐건 연룸에 거주합니다. 연봉이 세후 2,400만 원인데 540만 원이 주거비로 날아갑니다. 그럼 1,000만 원대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월세 4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을 지출하고 1년이면 무려 540만 원에 달하죠. 양 알뜰군의 경제 생활을 보면 꼭 필요한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물건 살 때도 최저가를 찾은 다음 절약 방안을 찾아서 실천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활용하면 좋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축 목표도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만큼 실천하기 쉽고 연말정산 관리와 구독 경제 최소화로 알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영상 주제인 주거비 지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방안은 실제로 제가 실현해서 적용했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0.89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1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을 지출합니다. 주거비로 1년에 180만 원이면 충분한 거죠. 김욜로와 비교하면 1년에 360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주거 방안 차이를 알아봐야 됩니다. 김욜로 양은 월세로만 45만 원이 나가는데 왜 월세에 사는지 봤더니 전세는 목돈이 필요한 줄 알고 단순히 보증금이 적은 월세만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도 월세를 좀 흥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월세 계약할 때 월 10,000원을 깎아서 거주한 적이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월세를 이제 계약할 때 가계약금 낼 때쯤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10,000원이라도 깎아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이 10,000원이 작아 보여도 1년이면 12만 원이거든요. 청년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이 12만 원이란 돈도 참 중요합니다. 은근히 무시할 수 없죠. 양 알뜰을 보면 월 15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 봤더니 공공임대에 입주했습니다. LH 서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나오는 행복주택이나 임대 모집 공고 같은 걸 틈틈이 확인해서 똑똑하게도 보증금의 90%까지 나오는 대출과 정책을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전세대출을 목돈으로 받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보통 대출이 엄청 잘못된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도 전세대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결론은 대출 원금은 다달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월마다 작은 이자만 내면 됩니다. 전세자금은 퇴거하면 그대로 은행에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제도는 돈을 거치했다가 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월세와 전세 차이를 들어서 설명할 때 전세는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찾는 방법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냥 월세 구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서 전세와 금액을 필터를 걸어서 찾아도 좋고 이 외에 근처 부동산의 발품을 판다든지 직방, 다방, 피터팬 등 방 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보시면 빠르고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찾는 방법으로는 LH 청약센터, 서울을 찾는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이 외에 마이홈이라는 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찾고자 하는 지역의 임대가 뜨면 알려주는 알림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설정해두면 문자가 오니까 그거 보고 임대주택에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거주하는 게 월세보다 많이 유리하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받기 좋은 청년,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전세대출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입니다. 줄여서 중기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중기청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외벌이는 3,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예비 세대주도 포함합니다. 예비 세대주라는 건 지금 당장 세대주는 아니지만 곧 계약을 체결해서 세대주로 등록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하실 분들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에 속하는 재직자들이 가능하고 나이 요건은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가산하여 자격 기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5세, 36세, 37세라고 해서 바로 포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병역 의무 기간을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대출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1.2%에 불과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중기청 대출의 특장점은 계약할 때 선납해야 되는 자기 부담 보증금 비율이 적고 보증금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1억을 대출해도 월 10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꽤 절감이 가능하죠. 유의할 점으로는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중기청 자격이 되고 전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전세대출은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입니다. 이건 은행별로 대출 상품명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청년 맞춤형 전세라는 말은 우리은행에서 시행하는 대출 상품 이름입니다. 임차보증금 90%까지 7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요. 중기청보다는 아무래도 연소득 한도가 높습니다. 7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변동금리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1.64%로 확인되고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은행마다 비슷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름이 다른 거야 금방 은행 사이트들 들어가서 찾을 수 있지만 금리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로 보듯이 은행이 주력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남는 대출 장사가 아니니까 은행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출을 시행했을 때도 전화해도 잘 몰라서 상품 설명서를 제가 직접 지참해가지고 역으로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은행별로 금리라든지 여러 부분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우리은행이 제일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특장점으로는 임차보증금 10%만 납부하면 저금리로 9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점이고요. 소득 기준이 중기청보다 높아서 자격 요건이 간단합니다. 1.64% 금리로 7천만 원까지 대출 받으면 월 9만 5천여 원이라는 적은 부담으로 전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전세대출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연소득 5천만 원 아래여야 하고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자 예비 세대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대출 중 유일하게 세어하우스에 들어가는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 가능합니다. 최고 7천만 원 이내에 80%까지 비율을 보장하는 부분은 앞서 소개한 두 대출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지 않고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1.5%와 2.1% 금리의 가운데인 1.8%로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월 10만 5천여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전세대출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미혼자 연소득 4천만 원,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으로 자격을 나눠서 심사합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주택이나 거주용 오피스텔의 경우 신청 가능하고 공공임대와 같이 지원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임대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앞서 소개한 대출들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이고요. 만 39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이자 예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7천만 원 이내에 90% 비율까지 최저 1%의 금리를 적용하고 8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특장점으로는 낮은 임차보증금 자기 부담 비율과 1%의 저금리, 그리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나이 기한 확대가 특히 돋보입니다. 7천만 원까지 대출해도 월 5만 8천여 원의 이자가 나오니까요.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안 된다면 이거를 우선 신청해 보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전세대출은 경기도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이 길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수혜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해서 추천합니다. 정식 명칭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여야 됩니다. 기타 신청 자격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신청 가능한 분류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곳은 신청이 안 됩니다. 신규, 재계약,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전환하거나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NH농협과 연계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거 받으러 방문을 했을 때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 담당자나 NH농협 실무자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고문을 출력해서 지참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금액은 최대 4,500만 원 이내로 90% 비율까지 가능하고 금리 2%가 지원됩니다. 아까 우리은행 대출 소개할 때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1.64%였죠. 근데 2%가 지원되는 거면 사실상 낼 이자는 없는 겁니다. 무이자 대출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자격으로 이 1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자립아동, 다문화 가정,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족, 노인 1인 가구, 북한 이탈 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2019년까지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까지만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국민임대 거주자도 신청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무난하게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에 첫 발을 딛는 경기도 분들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영상 말미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의 특장점으로는 적은 자기부담 임차보증금 비율과 2%의 금리 지원, 그리고 9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증금 4,500만 원을 대출하고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라면 발생하는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냥 돈 가져와서 내가 실컷 쓰다가 전세 나올 때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앞서 국민임대를 알아보시라 조금 말씀드렸는데 국민임대는 LH,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급을 하고요. LH 청약센터를 가입해서 임대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찾아보거나 알림 신청을 해두면 좋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았었고 이자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원래 국민임대는 소득, 자산, 차량, 무주택 등 요건이 있는데요. 1인 가구는 180만 원의 소득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지만 자격 완화된다는 공고가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실제로 이 동탄 A24 블럭이나 세종 M2 블럭과 같이 여러 조건을 완화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종종 공고가 올라오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알아두셨다가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없어도 알림이를 신청해두면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가 날아오니까 기다리시면 충분히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서 전세 내지 반전세처럼 운용할 수 있고요. 33제곱미터 기준 약 10평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최대로 전환하면 4,370만 원을 거치하고 월 임대료는 9만 4천여 원만 내면 됩니다. 4, 50만 원씩 하는 월세에 대비해서 많은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보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경치를 감상하기도 좋아서 아파트만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세대출이 언제든 기억나시면 참고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